네, 안녕하십니까. 장대장TV의 정윤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방송 활동에다가 강의다, 여러 가지 또 회사 운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여러분들 가까이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찾아뵐까 합니다. 참 요즘에 유튜브 안에서 이게 보니까 또 날린 것도 있고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많은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고객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되냐, 또 어떤 분들은 내 여유 자금이 1억 있는데, 2억 있는데, 3억 있는데, 몇 천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냐, 좋은 매물 좀 추천해 달라. 또 어떤 분들은 건물 하나 구해 달라. 또 어떤 분들은 팔아 달라. 특히 또 요즘에는 보니까 땅들은 공장이나 땅들은 많이 팔아 달라고 하는데, 사실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많은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게, 결정 내리기 힘든 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아파트가, 이 지역의 부동산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특히 폭락론을 주장하는 분들, 나는요 그분들도 얘기만 듣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한두 군데 봐봤는데 무조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속 떨어진다고 그래. 까기만 해. 근데도 아직까지도 구독자 수도 많고 클릭도 많고, 안 좋은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나 봐. 불구경. 그 다음에 또 무슨 구경이죠? 예? 우리 피디님. 싸움 구경. 예? 사람 까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오르면 이제 고개를 듭니다.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가장 신뢰가 있나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현란하게 얘기를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독을 하고 클릭을 해서 많이 본다.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과거를 잘 맞췄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지, 막 현란한 데이터, 국토부 자료, 우리 자료는요, 국토부도 한국감정인데 어디든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꺼내는 게 대단한 거라고, 일반인들이 보실 때. 자료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 왜 지금 올라가는, 특히 서울권이라든지 지방 일부 지역, 부산에 최근에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구나, 갑자기 해제되자마자 10명씩 몰려가서 매체 사고, 갑자기 1억이 올랐다, 5천이 올랐다, 1억 5천이 올랐다. 부산 LCT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입주 단계에서부터 거의 피가 안 붙었었는데 갑자기 5억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건 뭘까요? 자, 제가 늘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이거는 통계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통계만 가지고 정책을 편다 그러면 왜 이 끌어오르는 부동산을 갖다 잡지를 못하겠어요? 이 통계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남녀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서로 마음에 들게 해서 그 심리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어때요? 소개팅이나 아니면 어디 모임에 갔을 때, 저 사람 정말 매너 없다, 센스 없다. 센스 없다는 게 뭐야? 상대방의 심리,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 심리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이나 어디 아울렛이나 쇼핑센터 갔을 때, 가서 어떤
그 점원은 정말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거는 뭐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손님 뭐 진짜 뭐 옷빨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뭘 입어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막 끌어올리 사게 만들어 주는 거야. 한번 입어보세요. 일단 입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딱 옷 입고 나서 정말 옷걸이 좋네요. 막 이러면서 옷 사게 만들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옷걸이 좋대. 근데 어떤 분은 가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오른둥 마른둥 그러면은요 거기 들어가서 옷 보는 사람도 뻘쭘합니다. 그냥 나가게 돼요. 그리고 조금 약간 한마디씩 하는 분도 있죠. 저기 뭐 너무 불친절하고. 그리고 고가의 어떤 옷이라든지 명품을 사러 가는데 더 친절해야 되죠. 더. 왜? 아니 몇백만 원짜리 백 사러 가는데 뭐 1000만 원짜리 코트 사러 가는데 가만히 있게 뭐 그거는 심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2014년부터 이 지금 오르기 시작한 특히 서울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기 시작한 이 아파트, 이 부동산 15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15년부터는 떨어진다는 사람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16년 어땠어요? 올랐어요. 또 떨어진다 그래. 17년 떨어진다고 한 사람이 이제 더 점점 많아지죠. 작년에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올해는 폭락할 것이다. 제가 여름에 뭐 TV조선 이사야사라는 그 연예인들 뭐 이사 경로를 통해서 부동산 관점에서 이제 보여준 그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출연하는데 거기서도 여름에 하반기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총 3명이 출연했는데 2분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오를 것이다. 그거 어땠어요? 좀 팍 올랐잖아요. 정말 6개월 전에도 6개월 후를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정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오를 것이다고 계속 오랫동안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책이 오히려 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처음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돼요. 공공이 국가에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민간 임대주택이 뭡니까? 우리가 사서 세를 넣는 거죠. 근데 그걸 활성화시키고 세금을 투명하게 걷고 이 통계 자료를 전월세 시장의 통계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면은 많은 혜택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혜택을 줄였죠. 왜 줄였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때문에 그 혜택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엄청 몰려들었다. 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현 정부에서 펼쳤던 정책이지만 그게 오히려 투자를 부추겼다는 결론이 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있는 사람 팔게 해서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 다주택자들이 많이 서울권에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팔게 하고 무주택자가 사게 하기 위해서 어땠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했죠. 언제부터 했어요? 2018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최소 5년, 최장기간 10년 이상 가지고 이미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팔기 힘들어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그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다 보니까 팔려고 하니까 3주택은 플러스 20%죠. 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최고 60 몇 프로, 한 70% 가까이 냅니다. 그거요, 말이 쉽지. 예를 들어서 5억 올랐다고 하면은 3억 5천을 세금 내야 돼요. 3주택자에서.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아니, 남의 얘기라고, 1억 5천이라도 뭐 버니까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오른 건데? 근데 직접 여러분들 경험해 주시면 세금 내려고 해보세요. 아니,
그 시간 비용하며 그거 부동산 공부하러 뭐 세미나 듣고 강의 듣고 방송 보고 뭐 발품 팔아서 다니고 그랬는데 70%를 세금을 내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못 파는 겁니다.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지고 있는 사람 못 팔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우리 보유세에 포함된 우리 보유세가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많이 올랐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이상, 그 다음에 그 외의 주택은 그냥 3주택만 있어도 보유세가 확 올라가죠. 그게 지금 최근에 보유세가 나와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서 지금 세금을 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생각보다 별로다, 많다, 뭐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겠지만 올랐던 금액에 비하면 크지는 않았겠죠. 그걸 이제 시행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어차피 지방에 3주택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지방 거 적절한 거 처분하고 서울로 가자. 그러니까 뭐냐, 서울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죠? 자, 이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를 왜 발표했습니까? 1기 신도시가 이제 뭐 일산이라든지 이 분당이 이제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이고, 이 5개 1기 신도시, 그 2기 신도시, 파주 운정이라든지 동탄 2신도시라든지 하남 미사라든지 다산 신도시라든지 검단. 근데 아직 2기 신도시도 이제 활성화도 안 됐지만 2기 신도시도 빨리 이제 GTX라든지 교통에 대한 부분을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이제는 서울권에 너무 멀리니까 3기 신도시를 바로 서울과 가까운 곳,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곳으로 3기 신도시 어디 있어요? 고양 창릉 38,000 가구, 남양주 왕숙 66,000 가구, 그 다음에 인천 쪽에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부천 대장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하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주 입지가 서울권과 가까운 쪽에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어때요? 어떤 분들은 지금 1기, 2기 신도시는 지금 반대하는 분도 너무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은 그러면 3기 신도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분양을 언제 하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도 있겠지만 무주택자들은 아예 이제 불안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또 서울로 들어오자. 왜? 그 주변에 있으면 나중에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서울로 안전한 곳으로 가자. 뭐든지 부동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 용산 거기가 올라가면 어디가 올라가요? 주변 지역이 올라가죠. 마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아니면 밑으로는 판교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정책 때문에 모든 심리가 서울 중심권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안전하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심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심리. 이 부동산 심리가 이제 서울권으로 중심으로 더 오게 만들었다 하는 게 지금 부동산의 흐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